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네 번째 주 주간 총정리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간 핫 이슈, 종목, 업종, 그리고 총정리 부분들이 주 후반에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물론 오늘 이 시간에서 총정리 부분 하면서 제가 글로벌 시장 부분에서 보는 한 3가지 정도 전후에 해외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해드릴 거예요. 설명 부분들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 되는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러함에도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생겼을 때 다음 파동, 어떤 종목군이나 어떤 섹터가 어떤 내용들이 물론 시장의 수급으로 인해서 눌려 있지만 가장 먼저 반등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장 먼저 시장 반등의 어떤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게 할 역할 자체가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두는 그런 시간 부분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18일인가요? 9월 18일 정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고, 9월 초부터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바이오시밀러가 항암제로 영토 확장, 삼성과 셀트리온 쌍크리, 삼성은 유방암약 허셉틴 시밀러고, EMA 위원회에서 긍정 의견 연내 승인 가능, 그리고 유럽의 첫 사례 된다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으로 넷마블 펄어비스가 가세되면서 게임즈 시총 30조 시대, 넷마블이 12조 정도 되고 NC가 10조 원, 그 다음에 리니지 M&A 흥행에서 또 10개사가 최근 5년 동안 10개사 상장되면서 시가총액 규모를 건설업을 추월했다는, 이 건설업을 추월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릴 게 넵튠, 카카오 주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죠. 블루홀의 지분 가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카카오도 보면 요즘에 카카오 관련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AI 부분을 어제도 보니까 주 후반에 또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 카카오 AI의 대기업과의 협력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보는 게, 로엔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렸죠.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면서 멜론입니다. 멜론을 인수하면서 참 욕 많이 먹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인수 이후부터 계속적인 하락 부분들을 만든 것 같아요. 왜? 너무 고가에 샀다라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투자해놨던 욕을 얻어먹었던 부분이 역으로 시장에서 가산점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의 기반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카카오 AI도 보면 물론 대기업 부분들하고 제휴 부분들을 하지만 가장 접근성 부분에서 좀 편한 게 뭐냐면 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예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피커의 기본 사용 용도 자체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음량을 듣기 위한 어떤 매개체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음악이고, 음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 연결해서 AI 붙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스피커의 카카오 미니라는 스피커 1차 판매가 완판됐죠. 너무 물량을 적게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로써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의 빅스비 스피커도 만들고, LG 쪽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이 스피커라는 부분들로 가전 IoT 부분들을 통합 컨트롤하는 이 매개체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향후에 뭐까지 갈 수 있냐면 자동차의 명령까지 갈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차량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차량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그런 공간이 되죠.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의 매개체, 음악이라는 로엔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가지고 음악을 대부분 그걸로 듣기 위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 부가적인 서비스 부분들을 연결을 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먼 포석을 보고 과감한 투자 부분들을 진행했던 게 이제 결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카카오의 인공지능. 근데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 전략이 약간 틀린 부분이 카카오는 그 멜론이라는 그 국내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꽉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해외 쪽은 약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해외 쪽에 약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커버하려고 하냐면 컨텐츠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화라든지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 처음에 진행했을 때 컨텐츠가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국내 뭐 비디오 포털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걸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컨텐츠라든지 화질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요. 제가 봐도 그거하고 딱 단순하게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는 약간 초보티가 나는데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컨텐츠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JTBC 컨텐츠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JTBC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부분들을 만들고 이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자기 나라의 컨텐츠가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무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밑에 지금 JTBC하고 JTBC 물론 서로 컨텐츠 제휴 관계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더 크죠. JTBC보다. JTBC는 국내 한정이고 넷플릭스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퍼블리싱을 하니까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한류 컨텐츠 부분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빌리언스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 펀드 매니저와 검사장이 서로 두뇌 싸움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한국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출연 부분들 하고 거기에 뭐 카메오 역할 부분들 하고 거기에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 먹는 거 있죠. 비빔밥 먹는 거일 거야. 아마. 비빔밥하고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한류 콘텐츠 부분이 확대가 되는구나라는 음식 한류까지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아무튼 넷플릭스가 더 큰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그 밑에 하위에 JTBC라는 컨텐츠가 좀 들어가면서 컨텐츠 양을 좀 키우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잡고 있지만 해외 쪽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이버가 워낙 잘하고 있긴 해요. 네이버가 해외 쪽에서는 라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카카오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외 메신저, 해외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당연한 거고 이 카카오가 하는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해외 쪽에 런칭하는데 그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플랫폼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컨텐츠로 가장 기본적으로 만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외 준칠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게임주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쪽 그 뭡니까 우리 메신저의 움직임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게임주의 그 시총 30조 주간에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지만 건설업종이 어떻게 보면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이죠. 위축이 정도 된 건 사실인데 오늘 제가 몇 프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시간 될 때마다 관련 내용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얘기가 아마 2009년도 전후의 움직임 부분들하고 현재하고 7월 달부터 이걸 제가 한 2번, 3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하고 그때 해외 2009년,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이제 다른 관점 부분들 좀 더 마지막 시간에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건설업종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던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게임주가 건설업종 부분도 시총 30조를 넘어섰고 향후에 지금 블루홀도 지금 상장 준비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장외에서 지금 뭐 4조 정도 지금 모든 증권사라든지 IB가 이 회사 IPO를 하기 위해서 거의 뭐 올인이 됐다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의 넷마블, 펄어비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여기는 일단 기반 베이스가 뭡니까?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 요즘에 게임빌 컴투스는 뭘로 기반이 되나요? 거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으면서도 지금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상승 파동 부분들, 전고점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내겠죠.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 NC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오는 종목군은 거의 90%는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와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신고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일시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뭐 M&A를 한다든가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적이 부각되지 않고 실적이 기반되지 않은 종목은 그냥 한번 반짝였다 빙산의 일각으로 잠깐 불꽃놀이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하지만 실적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은 정고점 넘어서도 차분하게 우상향 부분들을 만들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이어가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그 신고가라든지 건설업종의 어떤 그 시총 부분들을 넘어서는 것은 기반 자체가 탄탄하게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물론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이 있더라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주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기 때문에 10월달 10일 연휴 지나고 바로 뭐 10월 중순에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키워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 보면 3, 4분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부분들이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박스권 파동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레버리지 사서 레버리지 차익 실현하고 요런 단기 파동 부분들을 타실 분들은 타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시장 자체에서 나쁘지 않아요. 시장의 업황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허가도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반등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적 조정 너무 좀 급격한 상승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 기반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의 주도주군의 후보군에 일단 넣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나왔던 내용 부분들을 보시면 아티클라우드라고 있어요. 아티클라우드 삼성전자 쪽인데 2년새 지원기기가 50개 IoT 핵심 클라우드로 주목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월요일날 나온 게 3, 4분기 14조 정도 영업이익 부분도 예상된다. 4,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정도 지금 예상된다라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 후반에도 보면 삼성전자는 놔두고 나머지 종목군들 지수 관리는 삼성전자를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뭡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한번 다 눌러버렸죠. 시총 상위 종목군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만 놔두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워낙 독보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1900선에서 2300선까지의 상승 파동에 전기전자가 가장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했고 2, 4분기에도 마찬가지고 3, 4분기까지가 정점일 것 같아요. 4, 4분기에 지금 16조 정도 나왔다는데 4, 4분기까지 글쎄요. 뭐 2, 4분기 때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 보면 최고치가 나왔었죠. 최고치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꺾였던 것처럼 3, 4분기에도 지금 사상 최고치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예상치가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는 거기에서는 약간 쾌수천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약간 쾌수천이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이 정도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날 보시면 검색업체 네이버의 투자 성향을 보니까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지난주 후반에 SK텔레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자율주행의 테스트 부분들을 했죠. 너무 늦었어요. 솔직히. 다른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리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보았던 게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에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이유가 이제 5G가 되면 5G가 이제 평창 이후에 이제 시범 테스트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 뭡니까 표준 협약 거기에 지금 5G에 대한 기술에 대한 원천 부분들을 지금 등재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무나 이렇게 자기들이 하면 안 되죠. 글로벌 전체로 통신은 좀 통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 부분들을 서로 좀 맞추려고 하는데 통신의 시범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에 대해서 ICT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G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런 플랫폼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자율주행을 테스트했던 게 어디가 있나요?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했어요. 물론 네이버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그런 기사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5G가 일단 서비스가 시작되면 거리 그 고속도로에 스마트 시티 말고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서로의 뭐 운행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을 좀 시키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을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의 플랫폼 부분들은 5G가 되어야지만 현재 4G 가지고는 안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느리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번 주 그 네이버의 투자 성향 부분 보면 나중에 이거 기업들 하면 인수한 기업들의 목록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딘가는 제가 킵을 해놨어요. 킵해놔서 찾으면 메신저 통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국의 반도체 매출이 연 100조 넘어섰다 라는 얘기가 SK하고 영업이익 50조니까 이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5G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냐면 5G가 되는 게 그 통신 속도 부분이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진행 부분들을 합니다. 진행 부분들을 했을 때 이걸 연산을 시키고 거기에 명령 부분들에 대한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이제 데이터를 어디다 올려놓으면 가상 공간에 띄워놓습니다. 가상 공간.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터 센터인데 그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이거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오면 이걸 분석해 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아웃풋 부분들을 내주는 역할 부분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반도체 수요가 지금 거의 뭐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초기 단계예요.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SSD가 그 서버 쪽 시장 부분들이 이제 조금 확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삼성이 그 3D 엔드의 투자 부분들의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거기에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3D 엔드에 그 대적할 만한 뭐라 할까요? 3D 엔드가 뭐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기술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의 경합 부분들이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술은 아직까지 양산화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연구소 쪽에서 기술 부분들 확보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양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하는 건 좋아. 그래서 연구실에서 일단 성공을 했으면 이게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연구실에서 생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라인의 투자 부분들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인 수율 부분들로 아웃풋 내기에는 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명칭이 잘 상관 안 나요. 3D 엑스포인트라고 있어요. 3D 엑스포인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해외 쪽에서 그 SSD 쪽에 대적할 만한 기술 부분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양산 준비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그 SSD 쪽에서는 그 3D 랜드 삼성의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 부분들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대한 그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부분도 좀 가졌다는 얘기 부분들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에 보실 부분이 향후에 이 3D 랜드 관련된 투자, 중국 시향공장은 이번에 이제 LG까지 연결이 되면 중국 시향공장은 허가 부분들을 빨리 내주고, 이번에 LG는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브레이크를 걸면서 LG도 브레이크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카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한다는 말씀드렸죠.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카드가 없어요 지금. 외환 주 후반에 메신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들, 차익 부분들 코멘트 방송을 드리고 메신저로 잠깐 얘기 드렸던 부분을 정리했던 내용을 제가 메신저로 보내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조심하시라는 거. 그것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변동성이라는, 소음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합 연장 부분들, 물론 일본 쪽과는 연장 부분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FMC 회의 부분들이 끝나고 자산 축소 부분들 하는 달러가, 우리가 불안심리라 그랬죠. 불안심리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불안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소합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우리가 트라우마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환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커버 수단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외 시장, 한국과 중국의 수학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설정 부분 해놓으면 임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부분을 쓸 수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연장을 지금 안 해주고 안 하고 불과 계약 마무리 일주일 전에 다시 계약을 한다고 통보를 한다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또 중국에서는 가질 수 있는 협상 카드죠. 유리한 카드죠.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한 카드고 중국한테는 유리한 카드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메신저로 일단 정리를 한 부분들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좀 생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지정학기를 익혀가지고 선물 공격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그거 계속 봤잖아요. 어떻게 변동성을 만드는지 이걸 한 달 동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와 유사한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유사한 케이스가. 근데 물밑에서는 뭐가 말씀드려요? 정상화로 가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변동성이 나왔다 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더라도 조금만 더 변동성 보이면 에이씨 안 되는 장이야, 분명히 체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있다 보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래야지만 뭐랄까 4조 5천억이 넘는 신용잔고의 물량 부분들이 털린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아쉽지만 털려요. 안 털리고 안 가요. 안 털려. 안 털고 가지를 않아. 안 털고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8월 9월 이런 변동성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 10월 달에 이 사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없어요. 카드가 없고 WTO의 제소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자 지위 부분들까지 좀 같이 건들면서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일단 한중 수합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해주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참 많이 좀 제한이 돼 있다 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도 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건자, 제가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나왔지만 금요일장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현물을 지금 안 건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물을 안 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특히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서 물량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막 흔들면 못 견딘 사람,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인가요? 막 흔들면 알아서 떨어지죠. 그런 위아래 변동성 부분들 만드는 게 선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건 부분들 만들 중에 하나가 사드 영향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한미 FTA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환율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중 수학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10월 초에 결정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 부분에 녹아 들어가면서 변동성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9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일부에서 화요일 정도까지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몇 가지 내용 부분에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은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전후로 마무리를 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지 몰라서